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문이 아닌 질병의 문, 질문을 닫으러 출동한 UUH 헌터스, 울산대학교 병원 UUH 헌터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수님은 그냥 카메라 보고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안 하고 네. 제가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그대 원하고 있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박지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로 어지럼증 그리고 자율신경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또 평소에 진료실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이걸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을 아시지 않나요? 네, 저희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네네, 같이 했습니다. 너무 사회자님이라니까 너무 건조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리고 제가 사실 저번에 같이 하고 나서 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그 박지훈의 노래를 부를 때 좀 창피하긴 했는데 노래를 한 소절 하셔야 또 네. 기분 좋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서 약간 뭐랄까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랄까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진행을 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를 좀 이렇게 봤는데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네. 저희 지금 주어진 시간 50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의 주제는 파킨슨입니다. 파킨슨 관련으로 사소한 것들, 뭐 복잡한 것들 다 상관없으니까요. 조그마한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오신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러네. 자, 마우스 잡으시고요. 네네네. 제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이제 네. 진료실에서는 사실은 시간의 한계가 있고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이 많은 것들을 불편해 하시는데 주로 약물 치료는 이제 운동 질환에 좀 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알려드리고 하고 싶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로 파킨슨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파킨슨병이 도대체 어떤 병일까요? 이제 파킨슨병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행동이 느려지는 서행, 그 다음에 이제 떨림, 그리고 강직 이런 증상들 또 자세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행동이 좀 느려지고 보행 장애가 생기는 그런 대표적인 이상 운동 질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증상에 포함돼서 비운동 증상,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증상으로 그리고 또 애매하게 이게 이제 어떤 병의 증상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경계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파킨슨 뚜렷한 운동 증상이 생기기 뭐 빠르게는 이제 20년, 15년 전부터 이제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한 증상들이어서 좀 애매하지만 좀 삶의 질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병 이름이 아마 발견하신 분 이름인가요? 아니면 네, 처음 맞습니다. 알아셨던? 네네.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이제 처음 이 병을 발견한 이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이제 되었고요. 사실 요즘에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런 게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파킨슨병을 알고 있고 이제 뭐 떨림이라든지 이제 보행 장애라든지 그러면 제가 파킨슨병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온다라고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하나하나씩 설명할 필요는 요즘에는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자, 파킨슨병은 왜 생길까요? 파킨슨병은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파킨슨병이 의심됩니다 또는 진단되었습니다 하면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제가 이 병이 왜 생겼나요? 뭐 유전병인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원인에 의해서인가요? 내가 뭐 뭘 잘못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원인은 많은 원인들이 섞여서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논문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 생활과 일상생활 패턴 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에이징 이제 나이 노화.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생겨나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이제 원인을 모르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환자분의 이제 팩터가 아닌 여러 가지 많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뇌 안에는 이렇게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어떤 단백질을 합성했다가 분해되고 이제 불필요할 땐 분해해서 밖으로 이제 내보낸 이런 정화작용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단백질이 서로 뭉쳐서 루이바디 소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뇌 부위에 또는 뇌가 아닌 말초, 장에도 많이 축적된다 돼 있거든요. 장이나 말초 신경에도 이게 축적이 돼서 이제 증상을 점점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파킨슨 질환이라고 보통 알게 됩니다. 네. 결국은 뭔가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뭉쳐가지고 네네네. 네, 고지혈증의 그 혈전 생기는 느낌으로 네네. 그런 느낌인가요? 비슷한데 뇌는 약간 좀 특수해서 뇌는 이제 외부하고 잘 막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내보내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전은 사실은 이제 알츠하이머병하고도 굉장히 유사해서 이렇게 잘못 뭉쳐져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치료를 많은 이제 연구진과 의사들이 개발해서 이 질환을 치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질병 자체를 되돌리는 그런 치료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방금 PPT 넘겨주셨는데 네네. 제가 여기 지금 방금 나온 사파 보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운동 증상이라고 봤을 때 이제 보이는 그 빙산의 일각 그리고 비운동 증상이 지금 바다 밑에 이만큼 있거든요. 네네네. 그 비운동 증상이 정말 이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네네네네. 비중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차지하고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연관이 있는가라고도 알고 또 일부는 이제 이 병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모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운동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 비운동 증상을 이제 초기부터 잘 관리하고 잘 칠 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봐야지만 환자분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삶의 질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비운동 증상 밑에 보면 이렇게 텍스트를 네. 달아주셨는데 우울, 불안, 수면장애, 변비, 어지러움, 후각 저하, 통증, 피로, 인지 저하 거의 종합병원 네네. 이 중에 몇 개 갖고 계세요? 이 중에 한 5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비, 뭐 피로 그래서 사실 이게 딱 우리가 분리해서 나눴지만 네.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함께 있기도 하고 비운동 증상 사이에도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수면 장애도 생기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어지럼이나 변비나 이런 것들도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다 분리해서 놓을 수가 없고 종합적인 과정을 봐서 이제 해야 되고 의사도 환자를 볼 때 이렇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증상을 아주 잘 들여다보고 조절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다 전문의가 있는 그런 뭐랄까요 증상이잖아요. 후각 저하는 또 이비인후과를 네네네. 볼 수 있겠고 네네네. 뭐 어지럼증 뭐 신경과를 볼 수 있겠고 뭐 통증은 어디 통증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통증에 따라서 뭐 정형외과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환자분이 이제 수면 장애만 오래 있다가 이제 그 혹시 파킨슨은 아닌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신경과에 파킨슨 병을 감별해 달라고 보내는 곳 중에 제일 많은 과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좀 어깨가 안 좋다든지 뭐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아니면 허리가 안 좋아서 거동이 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치료해 보거나 수술까지 해봤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서 혹시 파킨슨병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파킨슨병입니까? 이렇게 또 할 수도 없고 그것도 그렇죠. 너무 과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비운동 증상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증상이 혹시 이제 연관성은 없는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파킨슨병 환자 중에 98%가 비운동 증상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있는 거고
증상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 진료 볼 때부터 꼼꼼히 체크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이것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운동 증상은 이제 아까 뇌에 잘못된 루이 소체가 침착돼서 이런 운동 증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도파민 패스웨이에 보통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파민 패스웨이가 절반 이상 손상을 받으면 이런 떨리거나 몸이 굳거나 느린 증상이 생기는데 실제 그런 축적이 도파민 패스웨이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런 데도 작용하고 이런 약제들이 다 다른 이제 비운동 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하고 되게 연관이 많은 곳이고요. 아세틸콜린은 인지 기능하고 되게 연관이 많은 곳이거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가 각성하고 연관이 많고 혈압하고 연관이 많아서 요게 지금 다 뭐 네네. 어떻게 호르몬 이름인가요? 아니면 이게 신경 전달 물질. 전달 물질. 전달 물질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다르고 위치마다 또 달라서 우리가 파킨슨 진단은 이 도파민 피스위에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것을 펫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요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하면 이미 이제 절반 이상 많이 손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다른 이제 이런 패스웨이도 손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함께 동반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운동 증상은 당연히 다른 이제 이런 기관들 때문이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한 우울감 또는 피로감, 불면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 뭐 이런 환각 또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진행한 모든 네네. 어떤 그런 질병 중에 네네네. 굉장히 복합적인 네네네. 질병인 것 머리도 같아요. 복잡합니다. 진료 볼 때. 네. 갑자기 환자분 기분은 괜찮아요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변비 얘기하고 그런데 나가려고 보면 통증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진료 볼 때도 굉장히 정신이 없긴 한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이 먼저 좀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기도 써오시거든요. 이제 나의 하루 중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었고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을 이제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진료 볼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 네. 자료 띄워주셨는데요. 네네네네. 지금 봐야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치료가 조금 가능한 영역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해서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은지를 이야기드리면 좋고 네.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은 빈도는 여기 보면 자율신경 증상, 뭐 수면장애, 후각장애 이렇게 나오고 변비, 그다음에 후각장애 그리고 수면장애 중에 이제 REM 행동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선행에서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미 진단될 때 굉장히 많은 비율로 유병률이 있습니다. REM 행동장애는 렘 수면 때 네네네. 행동을 장애, 네네네. 그 뜻이죠? 그거 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유명한 또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파킨슨의 비운동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 분야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한글로 한번 바꿔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파킨슨 환자를 치료할 때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보는 운동질환을 보는 신경과 의사 그리고 뭐 간호사 선생님 당연히 필요하고 인지기능 평가는 심리 상담, 정신건강학과 선생님, 수면 또 재활학과 선생님, 통증, 뭐 눈 담당하는 아까 이제 변비 안과, 있어가지고 소화기내과도 있네요. 소화기내과도 있고 비뇨기과도 있고 뭐 어떻게 영양분을 먹을지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현실에선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또 필요하면 저희가 다 협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과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과를 많이 다니고 있는 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어느 과의 협진이 또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쉽게 딱 제가 설명을 하면 이 비운동 증상 관리에 관여하는 다학제 전문 문과를 가지고 전문의의 협진이 총 20개 이상은 되어야 지금 5, 4, 20이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증상에 맞춰서 사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진료실 공간에 되는 거고 그게 좀 넘어가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진하면서 함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하나씩 물어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비운동 증상들은 또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환자의 설문지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이제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이 중에 한 3-4개는 이제 검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 관련된 거, 수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율신경 증상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걸로 인해서 환자가 현재 삶을 얼마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측정을 해서 진료 보기 전에 이제 살펴보면서 환자하고 같이 이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파킨슨으로 가면 많은 설문지를 한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을 찾아서 치료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수면 장애를 먼저 볼 건데요. 이제 1번입니다. 지금 저희 아니, 빨리 해야 됩니다. 수면장애. 수면장애 지금 1, 2, 3이 있는데요. 네네네. 2번과 3번은 저한테 늘 있는 증상인데요, 이거. 네네. 대부분 지금 보시는 분들도 2번, 3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운동 증상이 이제 일반인 또는 이제 나이 드시면 노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게 파킨슨과 연관돼 있다기보다는 파킨슨 환자분들에게서 좀 더 많은 비율로 동반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만 해결돼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파킨슨 환자분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을 3-4시간씩 잔다. 막 운동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보호자분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사실 파킨슨병 자체가 각성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낮 동안에 많이 졸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고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아니면은 1-2시간 정도 낮잠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찾는데 병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 사실 이런 증상이 다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REM 수면 장애 이렇게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얕은 수면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1-2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에 막 꿈을 꾸는 그런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이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빠르게 눈이 움직이는 수면 단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에 그 전날 있었던 기억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소리를 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심하면은 막 돌아다닌다 이런 행동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행동장애는 퇴행성 질환의 선행에서 생긴다 돼 있거든요. 파킨슨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에도 선행돼서 생긴다고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기면 그때는 한번 수면 검사 이제 우리 그 뇌병원 안에도 수면 검사 센터가 있는데 수면 다원 검사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하면 실제 자는 동안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서 이런 이상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요거 들으시면서 한 분이 네네네. 올려주셨는데요. 잠꼬대 심한 것도 관련이 있나요? 원래 심한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전혀 이제 괜찮다가 나이 들면서 조금씩 네, 심해집니다. 그 밑에 박지훈 교수님 예뻐요도 써 있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라이브 시작하시기 전에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시더니 혹시 가족 아니신가요? 연락 안 안 하셨어요? 네. 박지훈 교수님 이뻐요. 예. 네. 많이 이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있다고 무조건 이제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 만약에 예전보다 없었는데 생겼다고 하고 40-50대 이제 중반을 좀 넘어가셨으면 한 번쯤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요런 이제 REM 수면 행동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제 장애가 만약에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조금 미리부터 좀 그 이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게 없으시죠? 지금 쫓기는 꿈, 싸우는 꿈, 위협받는 꿈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약간 총각 때 많이 꾸었었는데 이게 저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움직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생리적인 현상일 수 있고 누구나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거나 뭐 이게 굉장히 이제 뭔가 진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나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들에 조금 주의하고 우리가 한번 좀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장애가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환자분들도 힘들긴 하지만 옆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보호자분도 힘들 수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일단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위험하지 않게 침대를 낮게 하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이제 대부분 같이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환자분은 별로 불편한 게 없거든요. 네. 수면을 좀 분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생기고 나서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규칙적인 시간에 잠에 들고 수면을 조금 방해되는 요소들은 좀 줄여주는 것들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잠이 안 와서 보기도 하고 또 그때가 또 나만의 시간이기도 해서 그쵸. 저도 자기 전에 사실 스마트폰 보는 게 이제 그쵸. 유일한 이제 쇼츠 취미 중에 보시잖아요. 하나인데 네, 그거는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특히 수면에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이나 TV는 거실에 두고 수면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실에 두고 수면에 집중하는 편이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요건 약물 치료 할 수 있고 우선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생리적으로 수면에 필요한 이런 약제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좀 써보면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멜라토닌을 쓰고 그게 효과가 이제 탐탁지 않은 경우는 클로나제팜이라는 약을 쓰면 효과가 빠르고 이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약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병원에 와서 수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잠들기 유지가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불면증 사실 워낙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에서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약효가 떨어질 좀 돼서 강직이 좀 심해지건 떨림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율신경 기능 장애 때문에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해서 그럴 수가 있고 또는 통증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파킨슨에서 불면이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뭐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지. 그리고 수면을 위해서는 아까 멜라토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오전 중에 햇빛을 보면서 신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파킨슨 환자분들이 몸이 좀 불편해지면 이제 사회 활동도 잘 하지 않고 운동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이제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햇빛을 보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유지 운동을 꼭 하게 그렇죠. 되면서 이제 수면을 조금 최대한 규칙적으로 이제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그 지금 자주깸이랑 네네네. 자율신경 증상 해가지고 뭐 네네. 야뇨 네네. 뭐 이런 것도 화장실 자주 네네. 이런 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질병을 또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뭐 당뇨가 될 수도 있고 다- 네네네. 네, 뭐 그리고 사실은 야뇨나 이런 거는 그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흔하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당뇨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인이 될 만한 걸 정확하게 해서 소변 보는 걸 자주 보는 것 때문에 못 주무신다면 소변 보는 기능을 약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먹는 수분 양을 좀 조절해서 이제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질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게 좋지.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뭐 약제를 좀 시행하거나 아니 그냥 좀 주무셔 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왜 이제 잘못 주무시나요? 전립선 쪽에 네네. 문제가 또 있으면 네네네. 이제 밤에 화장실을 또 자주 가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지금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네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의심이 되면 일단은 저희는 비뇨기과에 보내서 소변 검사 한번 해보시고 이제 배뇨 검사 같은 거 하셔서 이제 원인이 그쪽에는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고 햇빛을 네네. 자주 보고 이제 수면 환경을 좀 개선한다. 대부분 보면 이제 모든 질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네네. 공통적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활동량 낮에 비타민 B 많이 네네. 쬐어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네네네. 술 담배는 뭐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절대 안 된다. 지양하는 네네네. 게 좋겠죠. 네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네, 스마트폰 좀 네, 멀리 네, 하고 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떠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뭐 베개만 베도 잠을 자지만 이제 중년이 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면이 좀 그런가요?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이제 우리가 수면을 위한 그런 게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수면 장애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이제 잠자리를 먼저 하고 수면 위생을 잘 해서 남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한 번씩 저한테 오는 변비와 땀 체온 조절도 있네요. 땀 체온 조절은 또 제가 듣기로는 약간 또 갑상선 쪽 네네네. 많이 하시네요. 이제 이게 좀 안 좋아지면 이게 땀 체온 조절이 힘들어지거든요. 네네네. 항진증 네. 뭐 약간 이런 네, 느낌. 놀랬습니다. 네, 그 정도씩. 근데 이제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변비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게 아까 루이 바디 소체가 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말초 자율신경에도 손상을 하면서 장 운동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면서도 생기고 약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까지 변비를 갖고 계시고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지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방법과 약물 치료를 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변비는 가장 흔하고 환자분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증상이고 사실 어떤 약제나 일상생활을 조절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잘 이제 스스로 그 일상생활 조절도 하고 약제도 같이 써야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운동을 많이 떨어뜨리고 운동량도 사실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정말 간단한 기전이었군요. 결국은 장 운동이 저하돼서 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온 거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예, 그게 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물, 약제 중에 파킨슨 약제도 영향을 미치고, 운동량도 좀 부족해지고,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은 입맛도 좀 없으면서 먹는 약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섬유질 같은 이런 변비에 좋은 음식은 더 안 먹게 되고, 소프트한 것들만 먹게 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도 많이 드시고 운동을 꼭 하루 30분 이상 반드시 꼭 하시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배변 습관을 조금 잘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약물 치료도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네네. 저번에 저희가 함께 다뤘던 기립성 저혈압 맞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실침과 기립성 저혈압을 다뤘는데 저는 파킨슨 중에서도 비운동 증상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이상하고 어지러움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립성 저혈압이고요. 이게 중추와 말초의 자율신경을 손상을 주면서 한 절반 정도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낙상이 파킨슨 환자분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낙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검사를 하고 있고 이제 시리얼하게 환자분에게 어지러움을 확인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요게 이게 지금 혈압입니다. 위에 있는 게 혈압인데 앉아 있을 때랑 일어설 때 약간 그런 누워 있을 때입니다. 누워 있을 때인가요? 누워서 160 정도 혈압이었는데 일어나면 지금 120 더 떨어져서 이제 1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누웠을 때 혈압이 이제 140, 15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떨어졌었던 이 구간은 움직임이 어느 정도 한 1분, 2분 움직였었던? 움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놨다가 수동적으로 테이블을 이렇게 세웁니다. 환자가 이렇게 수동으로 세웠다가 다시 눕힙니다. 움직임은 없습니다. 환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네네네. 그 혈압의 변화를 지금 통계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면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이라 하고 또는 이제 30 이상 떨어지면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그래도 약물 치료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있다면 그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탈수되거나 또는 이제 혈압약을 먹거나 이럴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과거력을 잘 살펴봐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충분한 수분, 맞습니다. 수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립성 저혈압을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거가 물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2리터까지 드셔지나요?
교수님 2리터로 어떻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권장이 또 2리터더라고요. 예, 보니까. 양효도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드시라 할 수는 없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사실 원래 이제 원칙은 차가운 물을 2리터를 복용하라고 하는데 차가운 저는 물이요? 예, 그냥 차갑지 않아도 그 미지근한 물을 한 아침에 한 50cc, 500cc 숙제했다 생각하고 500cc 정도 아침에 좀 드시고 나서 생활을 좀 먼저 시작하셔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염분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고령이면 고혈압이나 그렇죠. 당뇨가 있을 수 짜게 있어서 먹으면. 요거는 이제 필요의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압박 스타킹도 있고 복대를 막 차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 사실 일상생활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너무 심하면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천천히 하시고 약간 주무실 때 좀 아예 평평하게 안 눕고 좀 이렇게 한 2, 30도 정도 기울어서 네. 요즘에는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맞아요. 기울는 게 있잖아요. 올라올 수 예, 있어요. 그런 네. 침대를 하면 혈압이 좀 덜 떨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하고 그런 걸로 개선이 잘 안 되면 이제 약물 치료까지 약물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챕터 4 우울과 불안까지 네, 우리 왔습니다. 5개 해야 되는데 이제 잘하고 있죠. 1번, 2번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3번이 한 번씩 좀 있습니다. 아, 네네. 뭐 뭔가 감동적인 걸 봤는데 감동이 없는. 맞나요? 무감동? 그 뜻인가요? 그런 무감동보다는 네. 그 맞긴 맞아. 감정이 없다는 말은 맞는데 이게 네. 좀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네, 맞아요. 예, 뭘 네. 하고 싶지 않는 무기력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통틀어서 무감동이군요. 네네. 그럼 근데 아닌 이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에 노출되면 사실은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다가 사실은 파킨슨 병 자체가 아까 세로토닌하고도 연관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파킨슨 병에서는 우울증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환자분이 이런 병이 있으니까 우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뇌의 변화도 충분히 같이 있다. 그리고 동반되는 수면 장애, 그리고 통증, 그리고 사회생활의 제한 이런 것들도 환자분의 우울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네. 때문에 이것도 다 학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우울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환자들 왔을 때 설문지를 좀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피로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이런 점수상에서 좀 우울감이 같이 있으면 네. 약제를 꼭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웃었는데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잠이 적혀 있거든요. 네네네.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네. 네, 네.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주말에 쉴 때 좀 많이 잤는데. 네. 아, 그래요? 많이 자는 것도 뭐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 너무 보상으로다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복적이고 이렇게 그 몸이 피곤하지 않은데도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많이 묻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혼자 지내는 분도 그렇죠. 많으셔서 그게 문제인데 이제 1인 가구가 가족과 많아요. 네 친구분들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많이 드러내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과정에 다 운동이 비슷하네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운동과 햇빛 그리고 이제 가족, 친구들과 사실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맞아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나의 이런 일상을 잘 적어놓고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절이 어렵고 생활에 좀 장애가 온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함께 꼭 병행해야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 본 거 중에 앤 해서웨이 나오는 영화 중에 러브 앤 드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거기에 앤 해서웨이가 파킨슨 병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그런 뭐 사람들과 감정도 나누고 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거기 가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감정 나누고 네네. 예, 뭐 나의 파킨슨 정도, 너의 파킨슨 정도 약간 이런 것도 좀 나누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중요한 요소가 네.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사실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일단 진단받거나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혼자
움츠려들고 집 안에서만 계신 경우가 많아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제 약간 이걸 객관화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챕터 마지막이었습니다. 5입니다. 아, 네, 네네. 마지막이네요. 네. 네. 1시간 안에 다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지금 다 제가 그냥 하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넘기고 있어가지고요. 모르셨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음. 환자분들이 와서 아파요라고 말할 때 의사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파킨슨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근골격계 질환을 저희가 다 평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파요 할 때가 저희가 제일 어렵는데 사실 파킨슨 환자분 중에서도 이제 70, 60에서 네. 80%가 이런 통증, 감각 이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증이라는 게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앞에 말한 우울감 그리고 뭐 운동 이런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감각 증상도 네. 간과하지 않고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후각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네네. 후각 저하는 사실 코로나를 겪어도 후각 저하가 올 수도 있고요. 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네네네. 있다라고 많은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코로나도 나와 있고 또 후각 저하라 하면은 이비인후과잖아요. 후각은 또 이비인후과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네. 네. 꼭 뭐 무슨 과에서 본다기보다는 여러 질환에서 있을 수 있고 이제 후각 저하가 말 그대로 이제 감기, 인펙션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외상 후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에도 생길 수 있는데 이제 파킨슨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루이 바디 소체가 축적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코에 들어가는 그 후각 세포에서부터 축적된다고 하기도 하고 장세포에서부터 먼저 축적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각 장애가 이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병의 선행에서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후각 장애가 굉장히 흔하고 진단됐을 때 많이들 이제 있는데 사실 치료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이 없거든요. 입맛이 굉장히 떨어져서 환자분들한테는 이것도 삶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이제 치료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챕터 5 4분 만에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2분 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근골격계 통증들을 동반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통증이 이제 생겼건 생기지 않았건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파킨슨병이 있으면 어쨌든 그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활동량의 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고 이게 결국은 근골격계 통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칭하고 이 관절의 운동량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처음부터 하고 또는 벽에 이제 똑바로 기대서 등이 굽는 것도 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똑바로 서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제 180도 일자로 딱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한 파킨슨 학회에서 환자들 운동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나 학회 홈페이지에도 막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셔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극권과 맞아요. 특히 좋다고. 맞아요. 거기서 태극권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중국 같은데 가보면 공원에서 이렇게 다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그게 꼭 이게 퇴행성을 우리가 질환을 볼 때 꼭 반드시 운동 스트레칭이 좀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 이제 국소적으로 좀 심하면 당연히 그 부위에 병은 없는지 정형외과 진료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도움이 되시도록 최대한 좀 압축해서 갖고 왔는데 사실 비운동 증상만 해도 한 5시간은 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번하고 2번이 굉장히 오늘의 그런가요? 네, 심각성이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모든 질병과 연결되어 있고 또 흔하네요, 다들. 흔하고 그래가지고 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비운동 증상은 굉장히 흔하고 또 환자분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증상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혼자만 이제 그 관리하기보다는 이제 오픈해서 이걸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 의사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또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극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작 전에 걱정을 좀 하셨잖아요. 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실까 한번 보시죠. 지금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래서 지금 다 못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한번 이제
우리 소통해주신 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이제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이 뭔 뜻인가요? 아까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네네네. 넘어가신 것 같고. 네네네. 저희가 아까 볼만한 게 이제 그 남편의 걸음걸이가 유난히 느려지고 표정이 굳어 보여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전형적인 파킨슨병 증상 내용과 비슷한 게 많아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고 하네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파킨슨병 증상이 시작된 건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파킨슨 증상이 있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질환하고 감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검색해보고 증상이 비슷한 것과 맞으면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보시고 또 하나는 사실 뭐 약물 유발성 파킨슨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 정도로 체크를 해보셨는데도 의심이 간다면 이제 진료를 확실히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할지 아니면 증상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요거 이제 주제 받아보고 나서 네네. 살짝 이렇게 데스크 네네. 리서치를 해봤는데 자가 체크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뭐 약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손이 떨린다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봐야 되고 네. 가만히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놓고 있는데 손이 좀 이렇게 떨림이 온다던가 네, 하면은 네, 네. 의심을 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맞는 말인데 두 가지 증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보행 좀 느려졌다. 네. 그다음에 이제 떨리는데 파킨슨 아닌가 한데 그 떨림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걸을 때나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게 조금 더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떨림이라면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등이 좀 굽고 행동이 좀 느려지고 표정이 좀 없어지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많이 웃거나 이런 걸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더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무조건 파킨슨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이전에 그러지 않았다면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고민 상담님입니다. 네. 아버지가 주무실 때마다 옆방까지 다 들릴 정도로 고함을 치시거나 벽을 쾅쾅 치는 험한 잠꼬대를 하십니다. 처음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꿈자리가 사나운 줄 알았는데 이것도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파킨슨 증상인가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파킨슨 병에 이제 수면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는 거지 수면 장애가 파킨슨 병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수면 장애가 있으실 가능성이 많고 저게 이제 어떤 양상인지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센터에 먼저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해보신 다음에 그게 이제 파킨슨 병과 병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미 우리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의 댓글인 것 같은데요. 몸이 아픈 건 참겠는데 밤만 되면 자꾸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유 없이 눈물도 많이 나고 파킨슨병 약 말고 우울증 약을 따로 처방받아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이게 왜냐면 약 종류가 많아지면 뇌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좀 그렇기도 하고 우울증 약 중에 일부는 파킨슨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소변 장애나 이런 것들을 좀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한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파킨슨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약을 복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정신건강학과 진료를 좀 더 받으실 건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희 어머니는 손발을 전혀 떨지 않으세요. 다만 몇 년 전부터 냄새를 전혀 못 맡으셨고 잘 때 옆 사람을 때릴 정도로 심하게 잠꼬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 갔더니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떨림 증상이 없어도 파킨슨병일 수도 있나요? 네네네. 저거는 근데 냄새를 못 맡으셨거나 잠꼬대를 하는 걸로 파킨슨 진단하진 않고 네. 떨림이 없어도 행동이 좀 느려지거나 강직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파킨슨 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서 또 세부 항목이 달라서 떨림이 주로인 파킨슨, 느림이 주로인 파킨슨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마 떨림이 없는 A형인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충분히 파킨슨병으로 진단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아까 다뤘던 내용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 또 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파킨슨 2년 차이신데 약을 지금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다리 쪽 발목 아래로 부은 증상이 오래 가시는데 이런 부분도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네네. 2년 전에 고관절 수술도 하셨고요. 네네. 변비도 심하셔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라고 지금 이렇게 좀 현재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파킨슨병은 2년 정도시면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없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발목 아래로 많이 부으신 증상이 있다면 그건 아마 다른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약에 의해서 또 부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파킨슨병 자체 때문에 거동이 가능하신데도 붓는다는 건 조금 안 맞는, 일반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생각보다 많은 환우분들께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요.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네네네. 약물 복용 질문 드립니다. 네네. 요로 감염으로 인해서 레복사신정 250 섭취 가능한가요? 레복사신정은 약 이름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네. 항생제인데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거는 직접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유발 약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지금? 네.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지금 지금- 한번 알아봐 네, 주세요. 네, 네. 제가 한번 또 영양제가 도움이 되냐고 또 많이들 물어봐 주시네요. 오. 제가 영양제는 사실 좀 환자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근데 딱 답은 없어서 네네. 지금 뭐 모든 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 병원에 처방하는 약은 안정성하고 네. 효과, 효능에 대해서 둘 다 인정을 받은 약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라고 해서 판매되는 거는 안정성을 확보하면 시중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서 무엇이 좋아지는지는 사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도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맞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영양제를 드시고 싶으면 신경계에 이제 질환이 있는 거니까 신경계에 좀 도움이 되는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고령이셔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 같이 있으면 오메가 3 정도는 드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얘기 드리기가 어렵고 특히 요즘에 뭐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뭐 알부민 약제들-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먹는 알부민 조금 이제 입맛이 좀 떨어지면 먹는 알부민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알부민은 이제 먹어서 흡수가 바로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실제 심한 병이 있거나 잘 못 드셔서 알부민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을 먹는 알부민을 먹이지 않습니다. 주사제로 반드시 줘야지만 필요한 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먹는 알부민을 먹어서 뭔가 이게 내 몸에 뭔가를 좋게 한다. 이런 건 사실은 과학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당하게 이해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꾸 여사님께서 진행자분과 케미가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저희 제가- 뭐 네, 네. 네, 자주 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자주 저희 뭐 한번- 친하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제가 유튜브는 구독자입니다. 네. 아, 제 유튜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파킨슨병 약물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추는 건가요? 아니면 완치 개념으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이제 완치라는 거는 파킨슨에서 완치하는 약은 아까 그 잘못된 단백질을 녹여서 또는 축적되지 않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약제는 개발되지는 못한 상태고 유전 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세포 치료 이런 거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기대하시는 게 줄기세포 치료인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질병 자체를 조절하거나 전환시키는 이런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럼 증상을 좋게 하는 거는 그러면 무엇이 좋은가라고 보면 환자분의 이제 일상생활을 좀 더 잘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들이 퇴행성을 좀 더 막으면서 또 병을 약간 늦추거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비운동성 질환도 잘 관리해서 환자분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퇴행성을 좀 막아주는 치료들을 하는 게 증상에 대한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의 댓글을 봤는데
참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네네. 초기 증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음. 병원에 일찍 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이게 같이 쭉 자료도 보여주시면서 봤지만 너무 증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가 뭐 이렇게 어깨가 좀 굳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회전근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월이 될 수도 있고 네, 너무나도 네, 네. 많은 네, 네, 기전이라나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복잡하고 와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댓글에 지금 이제 초기 증상을 알면 병원에 일찍 모시고 갈 수 있긴 한데 하면서 유유유유 남겨주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자체를 조기에 발견해서 이거를 이제 그 조기에 이 병을 없앨 수 있는 치료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초기에 발견하거나 그 전에 발견해서 일찍 모시고 오는 거나 진단하는 거는 현재 의학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특히 운동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치료를 해서 그런 증상들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퇴행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행동이 느려지거나 보행이 좀 이제 보폭이 좀 짧아진다든지 자세가 좀 변한다든지 이런 떨림이 예전에 없던 떨림이 가만히 있을 때 생긴다든지 이때는 이제 의심을 하고 병원에 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볼 때는 제가 이제 팟캐스트 환자분들 쭉 진행하다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오십니다. 네, 굉장히 빨리 요즘 또 이제 오시고. 검색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주변에 이제 의학 지식들이 많은 분들이 네,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조금만 많이 오시면 알려지신 것 같습니다. 많이 네, 알려져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 박시훈 교수님과 함께 파킨슨에 대한 얘기 5시간도 모자라는 얘기를 50분 만에 지금 이렇게 꼭꼭 눌러 담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UUH 헌터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비욘디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야만이 질병의 문이 닫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마지막에 하는 거 있는데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아쉬워서. 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렇게. 이쪽으로 네. 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하나요? 아, 뭐 그쪽으로 하셔도 돼요. 자, 네네. 가보겠습니다. 질병의 문을 닫아라 UUH 헌터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을 닫아라 UUH 헌터스.